씩 밝혀지고 있습니다. 그 경호처가 김건희에게 비화폰 지급한 사실을 네네. 인정을 했죠 이번에. 맞습니다. 예. 그러니까 별도 행사를 좀 할 때 비밀 유지가 필요해서 그래서 경호처가 김건희에게 비화폰을 지급을 했다. 대도 안 이게 하는 지금 소리지. 경호처의 설명이거든요. 대도 않는 소리 하지 마. 그냥 깔끔하게 인정해. 자, 근데 이게 진짜 말이 안 되는 게 문재인 정부 당시 경호처 관계자가 분명히 있을 거 아닙니까? 네. 그러면 당시 김정숙 여사에게 비화폰을 뭐 지급을 했느냐? 아, 이 경호처 관계자는 당시에 비화폰으로 김정숙 여사랑 통화를 해본 적이 없답니다. 이거 말이 됩니까? 말이 안 되는 거죠. 생각을 할 수. 근데 이 공직자가 부속실도 아닌데. 있었잖아요. 부속실도 있었고 네. 줄 이유가 없는 거죠. 차라리 그러면 윤석열 여사님이라고 불러. 말도 안 되는 얘기를 하고 있어. 그래도 인정은 했어. 처음 이번 네, 인정. 처음으로 이번에 인정한 부인하다가. 겁니다. 예. 네. 아니 대통령 부인이 가시는 행사가 되게 보면 문화 행사, 네. 뭐 예술 행사, 이런 그다음에 저 봉사 활동 이런 데 가는 거란 말이에요. 그렇죠. 근데 거기 비화폰 들고 다니면서 저기 국토부 장관님이시죠? 도로 어떻게 됐어요? 잘 폈냐고. 뭐, 복현이니? 증권 주식 어떻게 됐냐고. 이게 그거 아니면 비화폰 어디다 쓰냐고. 네. 그러니까 지급한 것 자체가 문제인 거예요. 아, 그렇습니다. 아니, 영부인이 받을 자격도 없고 아니, 당연하죠. 하는 업무도 사실 대통령이 못하는 역할을 보조적으로 도와주는 뭐 아까 의원님 말씀하신 뭐 자원봉사지 이런 그래. 건데 비화폰을 갖다가 썼다. 아. 이건 뭔가 비밀스러운 특히나 범죄에 악용된 일들을 했을 가능성 매우 높은 거예요. 예. 아니 그러니까 이게 단어에 함정이 있는 것 같아. 영부인 행사가 왜 다들 공개 행사뿐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이 여기서 행사는 공개 행사 말고 비공개 행사. 예를 들어서 누굴 만나서 뭘 받는다든지 이런 비공개 행사에 필요해서 비밀 유지를 위한 비화폰을 지급했다 이런 의미겠지. 예를 들면은 뭐 노상원과의 차담회, 노상원과의 햄버거 회동, 예를 들면 뭐 비공개로. 건진법사와의 샤넬- 수수 행위 뭐 이런 거. 네. 그런 비공개 행사의 비밀 유지를 위해서 네. 비화폰이 지급됐다. 네. 이런 의미겠죠. 아, 작살로 잡은 회. 네. 그래도 세상은 하나 둘씩 바로 잡혀 가고 있습니다. 바뀌고 있습니다. 네. 대북 확성기 이야기를 좀 해볼까 하는데요. 네네네. 저는 오늘 이거 하나만으로도 할 얘기가 진짜 많은 사안이라고 개인적으로 생각합니다. 네. 윤석열이가요. 2024년 6월 9일에 갑자기 대북 확성기 방송을 재개합니다. 네. 그러자 북한도 7월부터 대남 확성기 방송을 합니다. 아. 그러니까 윤석열이가 먼저 재개를 해서 북한이 한 거야. 네. 이제 그렇게 되니까 접경 지역에 살고 있는 주민들은 아 힘들지. 지옥이야. 힘든 게 아니야. 지옥이에요. 예. 저건 생활 자체가 불가능할 정도로 지옥입니다. 지옥. 엄청난 소음으로 살 수가 없거든요. 그런데 어제 이재명 대통령의 지시로 대북 확성기 방송을 중단을 했습니다. 그러자 바로 북한도 중단했어. 오호. 와. 자, 근데 이 굉장히 좋은 일이잖아. 예. 요거는 이제 기분 좋게 이렇게 소식만 전하고. 네. 난 지금부터 이 얘기를 좀 깊이 있게 다뤘으면 좋겠어. 뭐냐? 이 강화 군민들의 피해가 극심했거든요. 근데 그 피해는 오직 윤석열 때문이야. 그렇죠. 이건 복잡한 문제도 아니고 오직 윤석열 때문이에요. 네. 그런데 참 가슴 아프게도 강화군의 군수하고 국회의원은 국민의힘 소속이야. 그럼요. 항상 압도적으로 당선돼. 그게 난 너무 속상해요. 왜 근데 그럴까, 진짜? 심지어 네. 이번에 이 변화를 이재명 대통령 지시로 이뤄냈잖아. 그렇죠. 근데 일부 언론에서는 이 지역구 의원 배준영 그리고 박용철 네. 군수의 성과로 얘기를 하고 있어. 정말로 돌아버리겠다는 거예요. 제가 그게 미치겠어요. 그러니까 또 이때다 싶어서 야. 박용철 군수도 한마디 했죠. 한마디 했습니다. 정부의 대북 방송 중지 결정을 환영한다. 그리고 피해 주민들이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북한도 비인도적인 대남 방송을 즉각 중단하라.
돌아버리겠다는 거야 내가. 이것들 진짜. 내가 이게 진짜 미치겠거든요. 이게 윤석열 딱 한 사람 때문에 이 사달이 난 거거든. 근데 이번 또 대선 득표율 잠깐 좀 볼래요? 네. 너무 속상해 나는. 이렇게까지 김문수를 압도적으로 또 밀어준 거야. 54%가 넘었네요. 네. 네. 근데 나의 이런 속상함이 대선 한참 전 네. 2024년에 이재명 대표가 강화군에 가서 이런 의문점을 국민들한테 얘기를 해요. 근데 그때 이제 그 강화 국민들이 너무 고통에 살고 있다라는 걸 때 이제 듣는 거예요. 네. 그 듣고 이번에 이거를 딱 해결한 거지. 이렇게 해결된 다음 그때 모습 보면은 이게 참 좀 그럴 거야 네. 기분이. 혹시 영상 준비됐나요? 네, 한번 보겠습니다. 거기는 집이 옛날 한옥인데 거기는 안에서 텔레비를 못 봐요. 이 소리 때문에. 아니 근데 내가 궁금한 게 평화를 중시하는 민주당 정권이 집권하면 땅값도 오르고 저런 방송도 안 하고 그래서 요 살기도 좋아지는데 저 전쟁하겠다고 그러고 맨날 저 싸움질에서 이 대결 격화시킨 당을 왜 자꾸 그렇게 찍는 거야? 진짜 궁금하다고. 많이 들었는데 지금 많이 바뀌었어요. 아 이거 궁금해 진짜. 그러니까 이거 봐봐 약속시킨 거잖아. 또. 예. 그리고 이뤄냈고. 바로 약속 지켜버린 아, 거잖아. 그러니까요. 이 말하면서 소름이 돋네. 지금 근데 뭐 저게 진짜 보나마나 신기하네. 강원도 안에 지금 저 대북 저기 확성기 박송 중단 제가 시켰습니다. 이거 걸었을 거 아니야 지금. 예. 현수막 배준영 해가지고 쫙 걸었을 거야 지금. 박용철하고. 맨날 그런 식이야. 아니 근데 그게 먹히나 봐요. 아주 나는 정말 너무 속상한데. 아니 근데 그 접경 지역에서 국민의힘이 높은 득표율을 보여줬던 거는 뭐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니고 그 전부터 계속 그랬는데, 그러니까 휴전선 주변 지역 그리고 강화처럼 이렇게 북한하고 가까운 도서 지역은 항상 뭐 국힘 표밭이죠. 근데 김문수 후보가 54% 득표를 한 거는 사실 옛날보다 많이 떨어진 거는 사실이에요. 그게 무슨 그게 희망을 가져도 돼요. 희망 이제. 가질까요? 네. 아니 그게 김용남 의원 분석이 일반적으로 맞는데요. 내가 네. 신기하게 생각하는 게 강원도 인제 있잖아요. 네. 38선 지나가는 데가 접경 지역이잖아요. 네. 인제에서는 민주당이 항상 당선되는 때가 많다 또. 오. 신기해. 군수도 되고요. 그거 신기하네. 투표한 표가 많이 나와요. 네. 그래서 제가 이게 왜 그럴까요? 근데 거기 분들이 뭐라고 하시냐면 옛날에 김대중 대통령이 출마할 데가 없어가지고 인제에 가서 출마해가지고 당선되고 그래요? 그리고 당선증 받으러 왔는데 5.16 쿠데타 나가지고 맞아요. 국회의원 못 하신 적 있잖아요. 맞아요. 그게 지금도 그 지역의 어른들이 그걸 기억하고 사람들한테 얘기를 한대요. 그러니까 이게 민주적인 지도자가 어디에 가서 무슨 선한 영향력을 미친다는 게 되게 중요한 일인데 그런 경험들을 한번 해보시면 좋겠는데. 근데 어떻게 보면 국민의힘의 그 안보 장사, 안보 파리로 어떻게 보면 지지자들, 국민들을 좀 가스라이팅했던 그게 아직까지 남아 있는 건데, 그렇지. 전 이번에 이재명 정부의 가장 큰 기대는 실력으로 보여주는 네. 분이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조금 시간은 걸리겠지만 저는 그 지지자분들도 물론 뭐 박용철 군수가 또 이상한 플래카드 걸고 하겠지만 그럼 더 걸어야죠. 더 걸고 더 알려가지고 네. 더 매불쇼를 더 보급을 더 해가지고 너무 속상해. 예, 그렇게 해서 하여튼 더 알린다면 전 그분들도 또 바뀔 가능성도 전 있다. 저 그렇게 너무 봅니다. 명백하잖아요. 지금 주식 시장이 계속 주가 지수가 올라가는 게 이유가 딱 하나죠. 윤석열이 없어지니까 그냥 계속 올라가잖아. 그러면 그게 설명이 그거 외에는 안 돼요. 그 말로 뭘로 설명이 돼요 지금 지금. 윤석열 때문에 전쟁 날 뻔했잖아. 아니 근데 이거는 근데 진짜 내 생활이거든요. 강화 군민들이 지옥이었다는 거야. 네, 실제로. 그렇죠. 정말 힘들어요. 진짜 지옥이고 막 민원도 많이 넣고 했다는 거야. 생활도 안 되고. 근데 그거 진짜 윤석열 때문에 된 거거든요. 네네. 이거는 과장도 아니고 정확한 팩트입니다. 음. 아니 그러면 최소한 이번 대선에서는 그렇지. 100대 0 돼야 되는 거 아닌가 하는 생각을 갖는 거예요. 제가. 특히 강화는 그래야 되는 예. 거예요. 다른 데는 뭐 알아서 하시고. 냉전적 사고가 그만큼 이렇게 막 굳어져 있는 거죠. 그러니까 북한이 나빠가지고 이게 생기는 일이다라는 식으로만 생각을 하는 거지. 아니야. 예. 윤석열이가 확성기 방송 하니까 7월에서 한 거라고. 근데 이번에 이재명 대통령 지시하에 그만두니까 북한도 하루 만에 딱 그만뒀어요. 네. 하루 만에. 네. 근데 일단 뭐 거기 주민들 얘기하기 전에 네. 언론들이 좀 문제예요. 언론이에요? 박용철 강화 군수, 배준영 의원의 그간의 노력의 결실이 이렇게 된 거다라는 네. 식으로 보도를 보도하고 하거든요. 있어요, 진짜. 뭐 한심한 내가 거죠. 지역 지역 신문이 그러는 게 아니라
중앙 언론이 그런다는 지역 거, 진짜? 신문이 지역 신문이 주로 그러겠지. 많이 하죠. 아니, 그렇겠죠. 지역 신문은 이게 네. 이제 군청에서 이른바 이런저런 네. 광고도 따야 되고 그거는 네. 뭐 그냥 어쩔 수 그 없어요. 단체장들의 뭐랄까 동업자야 동업자. 난 동업자 아니면 단체장으로부터 도움을 받지 않으면 생존이 어려운 회사들이 많죠. 그러니까 단체장 눈치 보고 그냥 무조건 그 단체장을 띄워주는 기사를 생산해내는 건데, 근데 중앙 언론까지 그렇게 쓰는 거는 그건 말이 안 돼. 그건 말이 안 되지. 중앙 언론 졌다면. 아니 근데 그 매불쇼 여기 그 주인이 있어요 주인. 네. 네. 엄청 큰 높은 그 네. 있죠. 엄청 돈 많은 사람 알죠. 네. 나는 그 사람 깠잖아. 매불쇼에서. 그래. 나는 까잖아. 어? 근데 누군지 말도 못하면서 얘기하는 게 엄청 높은 사람이라는 게 뭘 까는 거야 그게? 아니 그때 한참 깠어요. 근데 MBC 말고 뭐 KBS 말하는 거잖아 지금. 아니야. 아니, 진짜 이거. 진짜 아니 그걸 알아. 그러니까 MB로 시작하는 거야. MBK. MBK. 그걸 못 이렇게까지 알아듣고 또 해야 돼? MBK다 그래. 매불쇼 없잖아. 마이클 병주 킴. 아니 그거는 최후 앵커가 워낙 개념이 없어서 그런 거고. 아이고 그걸 또 그렇게 또 매불쇼 없애려고 그래. 자신이 있는 거지. 세욱 씨가 네가 나를 자르겠어 뭐 이런 건데 잘려봐야 맛을 알지. 자, 얼른 다음 이슈로 넘어가겠습니다. 네. 자, 이재명 대통령은요